그거는 AI가 없었을 때고, 이젠 우리가 AI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아는지까지도 VQ를 통하면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 인터뷰할 때 제일 빨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애드밸류를 할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에 대한 조사만 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의견이나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비싼 전문가 인터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오히려 뭘 해야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아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는 콕 집어서 이제 컨설턴트들이 밸류에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인터뷰를 꼭 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어떻게 잘하지? 그리고 현업 인터뷰든 전문가 인터뷰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3년 전에 이미 올려놨었습니다. 지금 우리 AI 시대가 되면서 웬만한 거는 인터뷰 필요 없을 텐데 정도로 AI께서 지금 정리를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업에 계신 분들의 혹은 현지에 계신 분들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 많이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효과적인지, 비싼 전문가 인터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완전 정복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인터뷰든 상관없이 인터뷰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전체적인 팁들을 먼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인터뷰 하시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이 인터뷰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진짜 꼭 얻어야만 하는 결과가 뭔가를 정의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반에 저희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점점 이제 산으로 내용이 가면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것도 물어봐야겠는데, 내가 이것도 궁금했는데 저것도 들어봐야겠는데 하는 것들을 다 듣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또 제한적이잖아요. A라는 회사가 왜 B2B 영업 전략을 바꿨는지 그 Y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점을 듣고 갈 거야. 섹션을 나누더라도 Y에 대해서도 듣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수치적인 데이터로 반드시 난 알아갈 거야 라는 목적을 정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와 인터뷰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반드시 다 공유시켜서 우리 목적은 이거야 라고 얼라인을 하시고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세요. 인터뷰를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질문지를 준비하실 텐데, 이 질문지도 요즘 우리가 이런 아젠다 필요해 하고 AI한테 부탁을 하면 AI가 딱 알아서 그 질문들을 구조화해서 자, 이 영역 먼저 중요한 거 별로 물어보고 저 영역도 중요한 거 별로 질문을 딱 정리해주고 중복도 없이 가지고 오죠. 질문지는 저는 AI한테 의존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오히려 뭘 해야 되냐, 이 결과를 가지고 장표화해서 딜리버리할 최종 아웃풋을 먼저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뭐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거를 보고서에 잘 정리해서 또 클라이언트한테 딜리버리하기 위한 목적인데, 난 이 장표를 만들 거야 라는 장표에 스케치, 레이아웃을 다 잡아놓고 내가 지금 여기 비어 있었는데 이 질문지로 여기가 지금 채워지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하고 나왔을 때 바로 장표가 뚝딱 완성될 수 있는 효율적인 컨설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전에 질문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장표를 들고 들어가시면 그 효과적인 인터뷰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영상에서는 인터뷰 일정 잡을 때 팁으로 하루에 너무 많은 인터뷰를 잡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준비 시간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게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리는 저희는 RA분들께 부탁드리지도 않고 그냥 AI가 해주는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중에 내가 원하는 내용 탁탁탁 캐치해서 장표화 하시고 바로 다음 인터뷰 진행하셔도 무방한 것 같아요. 회의록은 내부용으로 차곡차곡 AI 돌려서 쌓아만 놓으시면 됩니다. 전문가 인터뷰는 컨설턴트들도 해당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경영학과 나왔는데 갑자기 철강 회사에 들어갔다, 아니면 반도체 팹 클라이언트가 생겼다,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하나도 없는데 가서 이제 사업들을 보고 있을 때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다운로드는 금방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업계에서 20년, 30년 있으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단시간에 아무리 천재여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AI로 안 되다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 비중은 아무리 AI 시대가 됐어도 저는 예전보다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어떻게 섭외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전문가 인터뷰 섭외는 요즘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엑스퍼트 네트워크라는 별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하나하나 링크드인으로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업계에 계신 분 저희가 인터뷰 가능할까요? 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콜드 연락은 서로 크레더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전문가 엑스퍼트 네트워크 서비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이드 포인트, BCC 글로벌, 또 알파 사이트 이런 유료지만 잘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으니까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되 요즘은 이런 엑스퍼트 네트워크 서비스들에서 단순히 전문가를 소싱해주고 인터뷰만 어레인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리포트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리포트가 제공 가능한지도 한번 업체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스콥이 좀 커서 이번에 크레딧도 많이 쓸 것 같고 이 영역에서 전문가분들 태핑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정리해두신 리포트 있으시면 좀 제공도 해주세요 라고 내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사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비용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관련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수소 쪽 전문가를 엑스퍼트 네트워크 서비스 통해서 찾는 것보다 이 고객사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찾았을 때 일단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인맥을 통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외에 있는 선도사를 배치마킹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고객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주변의 파트너분들 심지어 지인 컨설턴트의 파트너분들의 친구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일단 소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니어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문가분을 알아와서 물어왔다 비용 없이 그냥 친절하게 인터뷰 해주셨다 라고 하면 PM한테 예쁨 받는 주니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소싱이 되고 나면 혹은 소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VQ라고 하는 것을 던집니다. 보통 베팅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대해서 깊이감 있게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 사람한테 우리가 크레딧을 써서 콜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진짜 정량적인 수치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베팅 퀘스천을 AI를 돌리거나 해서 너무 제너럴한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이 없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VQ를 던지는 것이 좀 트렌드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라고 하면 이런 정보를 구하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요즘은 반도체에서 요새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확인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사이트 제공이 어떤 관점에서 가능하신지를 적어달라 라고 애초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 라는 것을 VQ에 포함을 시키시면 그분이 VQ를 보고 현업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고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를 적어주시거나 이 내용 중에 틀린 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교정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나도 이 부분까지만 알고 있지 이 부분은 나도 새로운 얘기라서 더 해줄 얘기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AI 말고 굳이 전문가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겠네 없겠네를 더 솔직하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VQ를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한테 애드밸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분이 섭외가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콜에 들어가게 되겠죠. 콜을 할 때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자 넓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아지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AI가 없었을 때고 이젠 우리가 AI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아는지까지도 VQ를 통하면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내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제일 빨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15분 안에 그 정보들만 다 캐내고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으면 지금 크레딧 조금 세이브해서 남은 15분은 다음번 콜에 다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만 알면 된다. 아니면 실제로 JV 구조를 짜는데 지분을 몇 %에 얼마로 들어갔는지 매출 로열티를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정량적인 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초반에 질문하시는 게 사실 컨설턴트 입장에선 제일 효율적입니다. 글로벌 엑스퍼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요새 이렇게 정보 비대칭이 없는 시대에는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 그럼 지금 시장 점유율 얼마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이분들이 쉽게 답변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의 스킬로 레인지를 정해서 선택지를 주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시장 점유율 저희가 지금 마켓 1위라는 것까지는 다 조사했는데요. 그래서 25%에서 35% 수준인가요? 35%에서 45% 수준인가요? 45% 이상인가요? 라고 선택지를 줘버리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직접 숫자를 말하진 않았지만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원하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량적인 거 물어보는 것 외에 요즘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 경험에 기반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뉴욕에 진출을 한다. 근데 뉴욕에 있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콜을 했다고 하면 실제 뉴욕에서 코스메틱 사업을 하시면서 느낀 뉴욕 시장의 특징 단 하나만 꼽으시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분이 실제 그 현지에서 경험을 하면서 겪으셨던 거를 물어보는 게 AI가 해줄 수 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 요즘 거기서 제일 핫한 키워드가 이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왜 거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라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리서치한 정보는 사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전문가께 다 공유를 드려라. 내가 제일 물어봐야 될 것을 초반에 그냥 먼저 물어보시고 정량적인 숫자는 레인지와 함께 선택지를 선택하시게끔 질문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AI가 못해주는 그쪽에서 20년 있으시면서 혹은 현지에서 보셨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왜 그러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에 잘 녹여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컨설턴트 분들이 인터뷰 통해서 이런 걸 알아봐 주시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애드밸류를 할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에 대한 조사만 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의견이나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고 K 브랜드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뉴욕에 코스메틱 진출하면 잘 될 거라고 가설을 잡고 지금 프로젝트를 가고 있는데 반박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대놓고 한번 반박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왜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현지와 경험에 기반한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거를 설득하고 이거를 클라이언트 분들께 들고 갔을 때 오히려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가치 제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현지가 이렇다고 합니다 보다는 현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설과 전략 중에 이런 것들은 안 먹힐 것 같고 이거는 인정하고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시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 하고 나시면 사후에 메일 보내가지고 추가적으로 팔로업 하시는 거 그리고 내용 잘 정리하시는 거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현업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